붙여놨는데 대전되는 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접촉대전이라는 것은? 대전은 전기를 띄우는 건데 자석하고 철은 이제 자성 그쪽은 이제 대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긴 자화라고 하는 건데. 예.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접촉대전의 가장 큰 애는 뭐냐면 바로 비닐을 딱 대면 그냥 쫙 붙죠. 비닐 같은 거, 비닐 포장 같은 거. 예. 그게 바로 접촉대전이라는 거예요. 차 됐을 때 찍찍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대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건 이제 전기 느끼는 건 동전기가 돼버리는 거고 차에 전기가 모이는 거. 참고 다시 한번 할게요. 정전기라는 것은 즉 대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정전기라는 거고, 즉 이제 쌓여 있던 전하가 빠져나가는 거 동전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정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고, 전기에서는 정전기다라고 하면은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은 거. 그리고 그걸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의 반대말이 뭐예요? 방전이라고 하겠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전기는 방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유도예요. 유도 대전이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즉 이런 거죠. 즉 서로 문지르거나 접촉하지 않았어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대표적인 건데요. 중성 상태의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근데 여기다가 대전체. 이게 대전체가 되겠죠. 이제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대전체라 합니다. 얘를 우리가 대전체. 그러면 금속은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금속도 당연히 안에 중성 상태인데 원자가 다 이렇게 돼 있겠죠. 원자가 이렇게 플러스 양성자나 전자 뭐 이렇게 구성돼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도체는 기본적으로 자유전자라고 해서 쉽게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원자가 얘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전자가 딱 모이고, 대신에 얘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이쪽으로 모이고요. 얘는 양성자죠. 그러면 얘는 밀려가지고 얘가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를 갑자기 치워버렸다. 치우면 다시 어떻게 돼요? 얘네끼리는 서로 밀어버릴 거고, 얘네끼리도 서로 밀어버리고,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잡아당길 거고, 그럼 다시 안전한 원자로 중성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 없애버리면 쫙 이렇게 되고, 다시 원위치. 다시 또 되면은 대전체를 되면은 저기 플러스, 저기 마이너스. 얘 다시 치워버리면 다시 중성. 이렇게 되는 거. 그제 그러면서 유도를 시킬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요. 얘를 접지를 시켜봐요. 이렇게. 접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밀어버리죠. 밀어버리니까 얘가 쪼르륵 나갑니다. 얘는 여기 잡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쭉 나가버리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갔고, 얘를 탁 떼고 얘를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서로 이제 얘만 남아있겠죠. 근데 얘는 서로 밀어버리니까, 얘는 서로 미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분포를 하게 되는, 이걸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전에 차에 꼬리가 달려 있었죠. 땅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옛날 차는 그랬어요. 옛날 차는 여기서 뒤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이게 정전기 방지시키려고. 이런 땅하고 붙여놓은 거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죠. 지금은 이제 잘 모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코팅도 막 하고 해서 차폐가 다 돼 있으니까요. 지금은 굳이 저기 없어도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분리하면 이 정전 유도라는 것도 방금 봤던 이 도체였죠. 그러니까 도체였고, 도체하고 대전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도체도 가능합니다. 대신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잘 안
처음부터 이걸로 지을 뻔했네. 그래서 전자가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구도체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중성 형태로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오늘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체랑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쉽게 안 떨어진다. 그걸 표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테두리 구역을 그려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딱 댄다. 그럼 얘들은 나오지는 못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인 것처럼. 뭐 이걸 약간 오랜말로 분극 혹은 편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도체나 절연체, 유전체 이런 것들이 다 유도가 된다라는 거. 즉 직접 접촉 혹은 마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원격으로 쉽게 말하면 원격으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방전은 대전의 반대말이죠. 원래 일반적으로 방전의 반대말은 충전 이렇게 쓸 건데 우린 충전이라는 단어는 안 쓸 겁니다. 대전이라고. 충전은 어디서 할 거냐? 충전은 저희 6장에서 할 거예요. 방전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낙내도 방전의 일종이죠. 낙내, 벼락, 번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벼락이라고 하면 번개 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벼락이라 하고 꼭 땅에 안 떨어진 것도 많습니다. 벼락 중에서, 아니 번개 중에서 그냥 구름과 구름 사이로 날아가 버린 것도 있고 우주로 빠져나간 것도 있고 또 꼭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향뇌라고 혹은 하향뇌. 땅으로 꽂히는 것은 하향뇌.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 상향뇌. 뭐 이렇게 구별을 다 하는 거고요. 다 이게 다 방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 뭐 쉽게 말하면 부분 방전을 우리가 코로나다. 뭐 코로나라는 단어는 더 쉽게 외우실 거고요. 내가 부분 방전. 이 국부라는 말이 국부란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설비 시간에도 국부란 말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부라는 단어가 설비 시간에. 조명 쪽에서. 국부조명. 그렇죠. 국부 조명. 즉 전반 조명, 국부 조명. 그다음에 국부적 전반 조명. 이렇게 있었고. 그게 이제 배치였죠. 이렇게 골고루 배치하면 전반 조명. 한쪽으로 몰빵시키면 국부 조명. 그다음에 이제 공국방 같이 전반 조명 해놓고 책상은 스탠드 놓아버리면 국부적 전반 조명 이렇게 해서 배광에서는 간접 조명, 직접 조명 있었고 이제 상향, 하향으로 나눌 건데요. 딱 가운데가 뭐였죠? 딱 위로도 50. 그렇지, 전반 확산이죠. 전반 조명 아니고요.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반 조명하고 전반 확산 조명하고 헷갈려요. 확산은 그대로 확산 퍼져나가는 개념이고요. 전반 조명은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붙여놓은 거, 골고루 구별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국부방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그 다음에 뭐 정전기 방지책 상식으로만 하시게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발생이죠. 근본적으로 정전이 발생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발생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즉 정전기라는 것은 쌓이는 거죠. 안 쌓이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안 쌓이게.
그럼 안 쌓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쌓일 것 같으면 바로 빼버리면, 바로 방전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죠. 쌓일 수 없게끔 오면은 바로 방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얘도 방전이죠. 습도를 65% 이상 유지시킨다. 습도가 65%니까 바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경로를 만들어서. 얘도 방전, 바로 방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돈 들여 사는 게 바로 아예 대전을 안 시키게끔 하는 거. 얘도 방법이죠. 이 무슨 말, 5번이 무슨 말이냐면, 대전되는 게, 아까 우리가 마찰, 접촉, 유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 말고도 이제 액체류가 혹은 가스류가 배관을 샥 흘러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당연히 마찰에 속할 수 있지만, 이런 걸 특별히 이제 액체나 기체에서는 유동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관이 뭐예요? 다 가스 배관 이렇게 있으면 길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돼 있을 거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가스 배관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전선을 연결을 해요. 본딩. 네, 본딩이 납니다. 네. 본딩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한쪽에서는 어딘가 접지를 잡아서 다 연결시켜가지고 땅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발생한 거 빼버리는 대책이 될 거고, 이건 이제 발생을 억제하는 거겠죠. 천천히 흘러가면은 마찰이 좀 덜 할 거니까. 그래서 가스관, 그다음에 석유관들 다 본딩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스관이 PVC다. 그러면 그런 게 없겠지만 그냥 불안하잖아요. 이제 PVC면 저거 깨지면 어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이제 대책이겠죠. 대책. 아니, 보호구요. 보호구는 어차피 정전기는 못 막고 대신에 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안 뜨겁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특히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게 좋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죠. 여러분들에서 가끔씩 문 손잡이 잡다 보면 바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아예 문짝을 접지를 잡아버리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문 손잡이를 뭐예요? 테니스 공으로 착 감아놓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도 전력이 방지될 거고요. 아니면 가습기를 틀어서 막아준다거나.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규칙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의 특성.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전하라는 것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서로 플러스끼리 이렇게 있으면 밀고 가까이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요 당기고. 왜요? 안정화시키려고 여기 있죠? 안정화시키려고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하 사이에 이 점전하 사이의 작용력, 얼마의 힘으로 밀고 당길 거냐, 이 작용력을 바로 프랑스 아저씨 쿨롬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실험을 해가지고 알아낸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작용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험한 이 양반 이름 따서 쿨럼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했더니 뭐냐, 이렇게 두 전하가 거리가 R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화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제곱으로. 그다음 당연한 얘기인데 전하량이 크면 서로 힘이 더 세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하량에는 비례할 것이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좀 더 개괄적으로 정확히 알아봤더니 즉 전하량 곱에 비례를 하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외우느냐. 전하는 Q죠. 여왕이고 그러면 여왕 두 분이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구구단을 여왕 두 분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구구단을 외우신다. 9 곱하기 10의 구성에 거리 제곱의 Q1, Q2. 이거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못 외우신 분 계세요. 100%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거 못 외워서 합격 한 번을 못 봤어요. 왜냐? 처음에 거의 첫날 배우는 건데 끝까지 못 외웠다. 중간 것도 외웠겠어. 당연히 못 외우셨지. 그리고 시험 문제 거의 90% 이상 나와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과식이고요. 원식은 이래요. 원식은. 뭐가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요. 원식은 이제 기능사만 하실 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산업기사 하실 분까지는 요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이에요. 똑같은 걸로. 그럼 이거 볼게요 한번. 왜 똑같다는 얘기 이제 계산기 좀 써서 그럼 똑같은 거 냅둬버리고요. 지금 이게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그럼 쉽게 말해서 얘라는 얘기예요. 그럼 참고로 이게 뭐냐 이것부터 봐야겠죠? 얘가 이제 밑에 여기 있네요. 진공 중에서 유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율이랑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전기를 유혹하는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 이제 물질마다 다 틀리겠죠. 유혹하는 비율이. 그때 우리가 진공에서는 과연 얼마나 유혹하느냐. 여기서 진공이라는 표현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진공을 우리가 뭐든지 이제 물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당연히 유전율이 틀리겠죠. 종이하고 플라스틱 유전율이 틀릴 겁니다. 근데 편하게 그래서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을 진공으로 두는 거예요. 진공을 1로 두고 진공보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2배 좋다 그러면 이를 2라고 하면 되는 거고 플라스틱은 5다 그러면 5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숫자로 하는 것보다 몇 배냐 이렇게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이거 눌러볼까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숫자 얘는 몇 번이냐 혹시 몇 번인지 찾아보실래요? 과학상수 중에 이거 숫자예요. 유전율도 모양이 똑같은 게 몇 번이죠? 32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눌러보시게요. 4파이에 이렇게 한번 눌러서 누르셔야 돼요. 왜 누르시지? 네. 32번입니다. 저렇게 똑같죠? 4파이 실론분의 1. 이거 누르시게, 이거. 이거 누르시게요. 그리고 8.9나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누르자는 게 아니라. 이거 누르자고요. 4파이 입실한 제로분의 1.
는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다 입력됐으니까. 네,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이언스하고 픽스 쓰셔야 돼요. 사이언스하고 픽스 쓰셔가지고 유효숫자를 몇 개 썼냐? 여기서는 유효숫자 하나밖에 안 썼죠. 그럼 여러분들도 유효숫자를 한 개를 바꿔주시면 지금 현재 8.99 나왔다. 그럼 유효숫자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선택 시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를 바꿔주셔야 되죠. 유효숫자를. 그러면 9로 바뀝니다. 유효숫자를 바꿔주셔야 돼요. 사이언스로 가셔서 그 7번 누르면 사이언스 수치를 바꿔주는데 역수 처음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정수잖아요. 이 2배자들 그래서 숫자 조정해야지. 자리 쓰기 근데 뭐가 틀린 것 같다. 계산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고박이 안 눌러도 되네. Shift 7번 하시죠. 7번 아닌가? 과학상수가 몇 번이냐? 아, 그냥 누르구나? 그냥 컨버전, 아니, 여기. 그냥 요거만 누르네. 그냥 컨스턴트만 누르면 되네. 컨스턴트가, 사파이하고 컨스턴트래요. 이거 컨버전스인데? 아, 컨스턴트 여기 있구나? 네. 32. 는, 역수치하고. 는 안 눌렀구나? 그 다음 숫자 조정해주고. 숫자, 지금 현재, 저기 유효숫자 한 개를 해놨으니까 유효숫자 한 개를 바꿔주고. 유효숫자 바꾸려면은, 환경 설정 들어가가지고. 셋업이면 Shift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셋업이 어디 있지, 여기는? 이건 계산 방법인데? 뭐든데, 이거는? 사자. 계산기니까 같이 스크 써야 돼. 하잖아요. 그게 아까 32번이었죠? 그러면 10부터 7에 32. 32.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공중 유전율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얘만 따로 눌러버리면 뭐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얘만 한번 따로 눌러보시게요. 진공중 유전율. 32만이요? 예, 32. 8.9에 12, 12. 그러면 저기랑 8.85 나오려면 또 유효숫자 조정하셔야죠. 유효숫자 조정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외울 것이 뭐만 외우시면 되느냐. 아까 우리 과학상수 중에서 01, 02, 03, 23, 32. 예, 그렇죠. 23, 32.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만 외우시면. 거꾸로 되면 이 이름 뭐라 그러는 거지? 입술은 예, 이거 입슐런이라고 읽는다는데요. 그냥 여러분 입슐런이 하지 마시고 유전율 하십시오. 유전율이라고 그냥 바로 읽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면 이게 바로 진공중의 유전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네요. 이 유전율하고 진공에서, 이거 다 진공에서죠. 진공에서의 두 잠재나 사이의 작용력. 여왕 두 분이 거리를 두고 앉아서 구구단을 외신다. 9 곱하기 10의 구승에 Q1, Q2 분의 R제곱. 단위는 힘입니다. 뉴턴이에요. 뉴턴. 단위도 외워야 돼요. 단위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세요. 이게 뭐였어요? 방금 수한 게 작용력, 쿨럼력이었죠. 힘은 우리가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힘의 단위는 뉴턴.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뉴턴이 익숙하지 않고 제일 익숙한 게 뭐냐? 1kg이 9.8 뉴턴이다. 그래서 1kg 하면 느낌이 오죠? 대충 어느 정도 힘이겠구나. 1뉴턴은 안 올 거예요. 그냥 통상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그냥 10뉴턴에서 1kg는 10뉴턴. 그럼 1뉴턴이면은 대략 한 100g 정도 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계산기 다 있습니다. 단위환산하는 거. 단위환산하는 것은 세 번째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쪽 칸이 그 사용법 여기 나와 있고요. 설명서가. 그리고 찾아보시면 킬로그램이랑 안 적혀 있을 거고요. 킬로그램하고 F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뭐지 그 중력, 중력 하여튼 같은 킬로그램 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거 중력 가속도를 포함한 무게. 그게 30 몇 번 있죠? 3번에 있나요? 네. 30번. 아 33번인가요? 33번 킬로그램 아, 줄인데. 아 바로 넘구나. 예. 뉴턴은 없는데? 뉴턴은 그럼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가 1이라는 게 뭐예요? 1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것은 뭐 질량 가진 것을 여기 들어가지고 이걸 1이랍니다. 예. 즉 무게가 있는 것을 거리를 몇 미터 이동시킨 걸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게는 뉴턴이고 그 다음에 거리는 미터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곱한 걸 1이다 하는데 1은 줄이라 할 거예요. 뉴턴미터를 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값은 바로 이제 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서 대체를 해서 그럼 그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뉴턴미터가 줄이다. 근데 이제 아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분들은 아니 뭐 언제는 힘이라고 해놓고 이번엔 또 무게라고 그러네? 힘이 무게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힘이 무게입니다. 아니 무슨 뭐 말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 힘이 무게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뉴턴 아저씨가 무거운 게 힘 세죠? 사람도 덩치 큰 사람 몸무게 많은 사람 힘 세요. 네. 무게가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F가 들어간 건 뭐예요? 이제 제가 현재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몸무게가 70 몇 킬로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달러 가면 몇 킬로 돼요? 70킬로 안 되죠. 6분의 1인가요? 10 몇 킬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라는 게 지구에서의 그 질량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건데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냥 F는 무시해도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네. 그래서 각각 이제 달에서 재는 거랑 태양에서 재면 제 몸무게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럼 1kg을 눌러가지고 10뉴턴이 나오는 그 계산기는 어떻게 눌러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럼 요거 1 누르고 예. 1 누르고 눈 누르셔야 돼요. 눈 누른 다음에 Shift 8번 이 번호 눌러주시고 하시면 전환이 됩니다. 항상 입력을 했으면 눈을 눌러서 우리가 누르면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눌러야 딱 컴퓨터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니 1부터 만약 1을 바꾸고 싶으면 만약 1kg을 뉴턴을 바꾸고 싶다 그럼 1 먼저 누르고
다음에 Shift 8번. 는 해주셔야 돼요. 33번은 는을 해주셔야 돼요. 33번이에요. 34번이. 아니 여기라니까. 지금 이제 킬로그램을 뉴턴 바꾸는 거니까 33번이네. 9.807 10의 0승 나오면 아니고 그렇죠. 9.8 나오시면 이제 맞는 겁니다. 9.8대 나오면. 근데 중요한 것은 뉴턴 미터가 줄이라는 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힘 곱하기 거리가 1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가 1이다. 지금 현재 기본 단위입니다. 다 기본 단위라서 외우셔야 돼요. 기본 단위를 외우시면 나중에는 안 외워도 돼요. 기본 단위, 응용 단위는 다 기본 단위만 가지고 풀어먹을 거니까요. 근데 기본 단위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응용 단위에서 막 단위별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꼭 챙기셔서 가야 됩니다. 고생 안 하시려면 기본 단위를 철저하게 외우셔야. 그리고 당연히 용어 정의 문제도 나오지만 용어 정의가 곧 단위예요. 우리가 전류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뭐예요? 단위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그랬듯이 단위를 가지고 다 얘기할 거니까 단위를 말 나와서 그냥 할게요. 김성진님 벌트 얘는 뭐가 뭐 어떻게 된 거죠, 얘가?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줄포 쿨럼 전이라는 것은 즉 전압 혹은 전이라는 것은 이 C가 참고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단위입니다. 다 이 박스의 안에 있으면 다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이 쿨럼은 전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이. 그다음에 전류는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인데 암페어는 그렇죠. 쿨럼 퍼 세크, 즉 단위 시간당 전하량. 그럼 이제 이 단위 시간당 전하량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면 풀어서 주면 되는 거죠. 즉 단위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지나가느냐, 이게 바로 전류다. 다 기본적인 거 하고 뉴턴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문제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거꾸로 가볼까요? 이충수님 1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 이성으로 물질이 양성기나 음성기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오시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걸 즉 전기를 가지는 상태, 물론 띄는 상태. 생각이 안 나네. 이건가요? 의랍니다. 띄다. 그러면 예를 부르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대전이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진무님, 물질 중에 자연현상과 바인드의 상태란 그렇죠. 즉 마이너스가 넘쳐 흐른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상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셨지만 뭐 그 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다. 거고. 이상원님, 일반적으로 전염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의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렇죠. 마찰 대전. 그래서 대전 나와 있으니 제일 무난한 대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분극이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즉 대전체하고 절연체. 그럼 이 절연체가 마치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되는, 그게 우리가 분극이다.
그다음에 4번에 우명섭님. 다음 중 불평등 전장에서 극부적인 방전 현상은 그리고 저기서 전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젠장인지 전장인지 뒤에 곧 배울 건데요. 일단 나왔으니까 전장이 뭐냐? 즉 다음에 하죠. 곧 나오니까 하여튼 이제 국부 나왔으니까요. 코로나. 왜 이거 다음에 한다냐면 얘만 한 챕터예요. 말하기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다음 장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오정근님. 코로나 방전 현상이 잘못 지속된 거예요. 코로나 방전은 국부방전. 국부방전. 그래서 2번 확실히 알고 있고요. 1번은 전기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나 뭐 코로나가 이렇게 된답니다. 아주 소리하고 찌릿찌릿 소리하고 불빛도 짜자자잔 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마 전주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론 우연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서 뭐가 불빛이 파삭파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한전에다 전화를 해서 110 한전이 100번이 몇 번이 한전이? 1, 2, 3인가요? 네. 1, 2, 3 눌러서 전주 명찰 보시고 여기 전주번호 어떻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소리 난다. 그럼 와요. 와서 바로 와요. 바로. 네. 바로 오니까 10분은 거짓말이고 하여튼 바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뭐 한다라고 하면 알려주면 조치를 취해요. 시간은 안 따집니다. 24시간 대기 중이라서. 왜 잘하냐고요?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아니, 근데 스파크 튀더라고요, 그래서 전기하는 사람 입장에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주고 기다렸죠. 금방 오더라고요. 저기다. 하면서. 그게 가끔씩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말하고 가면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지만 평등전개, 즉 평등이라는 것은 국부라는 거 좀 관계가 멀죠. 네. 그래서 일단 얘가 잘못된 거다. 6번에 네. 염찬우님.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는 대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방전하겠죠? 방전합니다. 방전. 이걸 방전이라 해요. 다음 안승률님. 전기 발생 방지체를 틀린 것은 그래서 발생을 방지시키는 거니까 습도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안 쌓이게끔 접지도 해버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4번이 그러네요. 네. 여러분 65%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충 5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답은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러면 정전기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60% 하셔도 되고 70% 외우셔도 되고 사실 뭐 65%딱 거기서 걸리겠으면 딱 65% 전에는 정전기 발생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아니죠. 상황이 다 틀린 거니까 대략 그 정도 수치인 거니까 50이라 하셔도 되고 하여튼 50 이상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65%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서동명님. 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예, 전하는 예. 전하라고 하는 것은 즉 전자가 더 많거나 적거나 그걸 전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거고 그래서 2번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N극끼리 밀고 같은 S는 아니 N과 S극은 서로 당기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석 현상이요. 네, 뒤에 배우겠지만 정의랑 똑같아요.
자석 현상의 근본 원인이 누구냐? 다 전하예요. 다 전하. 깜짝 놀라셨죠? 아니, 자석이 전기야? 예, 맞습니다. 자석이 전기예요. 다르게 표현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9번, 예, 9번을 배창영님. 오늘 안 나오셨죠? 박지원님. 전화의 성질을 잘못 설명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종류는 밀고 다른 것은 땡기고. 그다음에 10번 나승재님. 두 전전화 사이에 적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제를 냈던 적도 있었어요. 다 기출문제니까 굳이 이걸 영어로 써가지고 외래어로 하여튼 뭐 근데 굳이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직 다시 배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이걸 거고요. 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선택할 것이 없는데 이 쿨럼력은 되게 무조건 100% 거의 90% 시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 그냥 공식을 말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계산 문제나 공식 말로 풀어놓은 건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전화예요. 점전화. 나중에 산업회사 하실 분들은 점전화, 선전화, 연전화, 전기쌍자를 확대가 되는데 구별을 해야 돼요. 점전화. 그리고 11번은 그냥 외우고 있느냐 이렇게 내죠. 이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기도 안 치고 트릭도 없이 그냥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트릭 쓰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도. 이걸 답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90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쓰면 또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면 9 곱하기 10승 나올 거니까 이렇게도 트릭 씁니다. 계산기 누르세요. 그때는. 그래서 계산기로 그냥 계산기만 갖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게 몇 문제 나오니까요. 12번도 그냥 말로 공식을 말로 한 거죠. 점전화라는 거예요. 점전화. 자,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시죠. 13번 먼저 참고로 먼저 잠깐만요. 여러분 연습장 했다 먼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제곱 Q1, Q2 쓰신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먼저 이거 쓰시게요. R 대신에 1제곱 10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콜롬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이거 마이크로가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누르시게요. 써주시고 왜냐하면 계속 여기서 꼭 실수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실수하는 관계없는데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만 딱 해서 막 누르세요. 그러면 본인이 착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다 먼저 쓴 다음에 이거 그대로 눌러주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번씩 써보시고요. 똑같이 안 누르셨네. 아니, 거의 똑같이 눌렀는데? 네, 그렇네, 빠졌네요. 왜 눌러보시지? 영상 누르시고, 키고, 하고,
똑같이 이제 눌러주시면. 그냥 9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 아니 쭉 보시면서 저렇게 적어놓고 누르라고요. 요거 보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공식 외운 거 9 곱하기 10의 구성. 조연의 x에 10 누른 다음에 요거 누르면 이제 예. 위로 올라가 버렸어. 내려와야 돼요. 잠깐만요. 1제곱. 예. 마이너스 1수 나온 게 맞나요? 아니요. 물 하나 공차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보면 까지 맞고 20 맞고 10 맞고 이게 어차피 이기니까 늘 필요 없어요. 네. 1.8 마이너스 아닌데 0.18 답이 0.18인가? 답은 1.8. 1.8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0.18인데 10에 마이너스 0.8.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아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 10을 이거 빼먹었네 10을 빼먹고. 네. 네. 5분의 9 1.8 벌써 끝났네 그 실습 시간 같은 느낌이네요